문자는 그 민족의 주요한 문화적 제목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민족의 맥락을 이어간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다가오는 9월 2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법정경축인으로서의 조선 언어 문자의 날 설립 7주년 되는 날인데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조선 언어를 사랑하고 다듬고 지켜나가는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내일 시간에는 연변 조선언어문화진흥회 김정일 회장을 모시고 조선언어문화진흥회 한 길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그의 삶의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가오는 9월 2일은 조선언어 문자의 날 설립 7주년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먼저 예, 이제 그렇습니다. 축하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금년 9월 2일은 우리 조선 언어 문자의 날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명절을 맞으면서 이 명절을 세우는데 발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벅차고 설레입니다. 지금 제가 보건데 우리 조선 언어 문자의 날이 출범한 7년 내 우리 조선족 사회에서 우리 언어 문자를 살리고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우리 전반 조선족 사회에서 우리 조선 언어 문자 사용의 중시를 더 한층 불러일으켜서 조선 언어 문자의 날이 진정 우리 조선족 사회의 언어 문자 발전을 고양시키는 활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조선언어 문자의 날 탄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조선언어 문자의 날 탄생에 대해서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말하자면 긴데요. 그럼 한번 이야기합시다. 2013년에 주신문 출판국에서 전국 조선어 신문 도서 출판 표창대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주 조선어문사비원회 주임인 신분으로 이 회의에 초청받고 참가하였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 여성 대표가 저희 옆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가 난 오늘 이 회의에 참가한 것이 마치 명절을 쉬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쁘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명절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명절이라 그렇지 바로 이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전 우리 조선어 문자가 위기에 처한 형편에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이런 명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나는 옆에 앉은 최양춘 부장에게 우리가 조선 언어 문자 명절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최 부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참 좋은 생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우리 조선어문사비원회 당조회를 열고 저희 소견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 회의 참가자들은 누구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사전에 포치가 없었으니 아마 제가 너무 급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하고 회의 후에 모두 사회조사하면서 명절이 필요하냐 아니하냐 이것을 연구해 봅시다 하고 포치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후에 저는 관련 부서 일꾼들을 거느리고 우리 안도현이 성문진과 저 영길시 신흥소학교와 소영진이 어느 마을 찾아가서 우리 당전의 조선어 문자 사용 정황을 조사하고 그들이 조선어 문자의 명절을 세우는데 어떠하느냐는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어 문자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 및 관리 일꾼들이 좌담회를 소집하고 명절을 세울 때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개로 한국에 10월 9일 한글날이 있고 조선에 1월 15일 조선글날이 있는데 우리가 왜 또 명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정 그렇다면 명절을 만들지 말고 민족단결 선전월처럼 조선 언어 문자 선전월 혹은 선전주간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최양춘 부장이 말씀했습니다. 100여 년 내 우리 중국 조선족은 중국이란 이 대거정 속에서
한국어와도 다르고 조선의 문화와도 다른 중국 특색의 중국 조선어 문자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어 문자 사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 문자는 소실될 위험성에 처해 있는데 우리 조선어 문자를 만들어야만 항상 우리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작관 그 당시 주문련 주석이었던 박세성 동지도 발언했습니다. 나는 조선어 문자의 날을 만드는 것을 경계리 지지한다. 지금 같은 정황이 지속되면 우리말과 글이 완전히 소실될 수도 있다. 나는 주인대 상무위원이다. 보고서를 올려보내면 내가 적극적으로 공작해서 기어코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두들 명절을 만드는 데 동의했습니다. 회의 후 저는 또 부분적인 영도 동지를 찾아가 회부해서 그들이 지지를 쟁취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 준비 공작이 기본상 되자 우리는 조선 언어 문자의 명절을 만들 때 대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절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가 또는 날짜를 어느 날로 정하는가 등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장로 끝에 날짜는 주인대에서 발표한 조선 언어 문자 조례 날인 그 8월 24일로 하고 명절의 이름은 조선 언어 문자의 날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정부에 서류를 제기하자 그때 주장이었던 리경호 동지는 이 일을 아주 중시하여 인차 주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토론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리경호 주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형식하에서 조선 언어 문자의 날을 정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날짜는 군중들이 기억하기 쉽게 구삼명절이 안날인 9월 2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대찬성이었습니다. 이때 리 주장은 또 이 일은 우리 주에서 큰 행사인 만큼 반드시 주당위 상무위원회에서 통과해야 한다며 주당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아무런 이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최후로 주인대 상무위원회에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2014년 3월 25일 제14차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9월 2일을 조선 언어 문자의 날로 정할 것을 정식 비준 통과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각 민족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언어 문자를 법적으로 명절을 세운 것입니다. 명절을 통과한 후 우리는 즉시로 전국 각지에 있는 조선 언어 문자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학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희소식을 전함과 아울러 이 명절을 어떻게 쉬면 좋겠는가를 의견 청취하였습니다. 회신은 모두 30여 통 받았는데 그 중에서 민족대학의 강 교수님께서 이 명절을 세웠으면 경축의 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건의가 좋다고 생각하고 인차 주문련이 류영근 주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대찬성하면서 음악가 협회에 경축노래 응모 활동을 포치했습니다. 그러자 전주의 작곡가 작사자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아서 모두 작품 50여 수를 받았는데 전문가들이 엄격한 평의와 추천을 거쳐 그 중에서 5수를 조선 언어 문자의 날이 경축노래로 정했습니다. 이 노래들로는 하나는 리복 작사 최동현이 작곡으로 마복자 안용수가 부른 우리말 우리노래, 두 번째는 석화 작사 고창모 작곡으로 된 영길시 청소년궁 중창대에서 부른 우리그리 노래, 세 번째는 주룡 작사 박서성 작곡으로 된 연변 가무단이 중창대에서 부른 우리말 우리노래, 네 번째는 김광룡 작사 유춘섭 작곡으로 된 방성길이 부른 조선 언어 문자의 날 경사로세, 다섯 번째는 김대현 작사 리하수 작곡으로 된 김선희가 부른 우리 모두 경축하세입니다.
이 5곡을 우리는 또 이 CD롬 하늘은 바람 꽝판입니다. 만들어서 3,000여 개를 찍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노래를 전주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주교육국, 주문화국, 주문연, 주민족사무위원회와 같이 5개 부서의 이름으로 연합 문구를 발부하고, 동시에 이 5개 부서가 연합으로 각 현시 5개 부서의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전주 범위 내에서 이 노래를 광범위 보급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매년 9월 1일 맞으며 홍보 가다로글을 3,000여 장 찍어서 전주에 나눠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그 다음은 또 우리 언어의 문자 날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경축 활동을 벌였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조선 언어 문자를 고양하고 발전시키자면 수선 중소학생부터 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사회에서 영향이 큰 연변 텔레비 방송국 청소년부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들은 우리말 영웅이라는 새 프로를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없어 머리를 앓던 중이라 하여 제가 자금이 얼마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1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좋습니다. 이 프로는 조선 언어 문자의 날 기념하는 만든 종목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 프로는 그때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조선족 소년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들도 마침 소년부와 놀자 퀴즈왕의 도전이라는 지식 경연을 조직하겠는데 자금량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보고 이 종목도 조선 언어 문자의 날 기념 활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하루는 연변 가사협회 회장인 황상박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협회 정황을 소개하면서 활동을 하겠는데 자금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황을 다 듣고 나서 매우 감동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80고령이면서도 우리 민족 언어 문화를 발전 계승하기 위해 자기 돈까지 들어가며 가사협회를 운영하고 신분까지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에서 매년 2만 원씩 대주기로 하고 또 인차 주정부에 이 협회에 자금을 보조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연변 실향송 협회 실향송 경연을, 그리고 연변 조선족 서예가 협회 전주 청소년 서예 경연을 하게끔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조선 언어의 문자의 날을 만든 첫 해부터 조선 언어 문자를 광범위 사용하는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조선 언어 문자의 날을 제정한 전반 과정은 처음부터 모두 최영춘 부장이 직접 지도해서 진행했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최영춘 부장께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정말 그 조선어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은 어떻게 되어서 조선언어 문화 진흥의 한 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예, 조선 언어의 문자와 인연을 맺은 것을 또 얘기한다면 좀 깁니다. 제가 훈추된 공천단위원회에서 사업하다가 1981년도에 초에 연변 소년부, 지금이 중국 조선족 소년부입니다. 정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 언어 문자 사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3년 만에 주당위 판공실에 정근했습니다. 이렇게 단연간 정부 여러 부서에서 사업하다가 2011년 8월에 정부 각 부서령도를 조정할 때 저는 주조선어문사업위원회 주임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일단 이 부서에 오니 이 부서의 사업 내용과 성질, 그리고 현재 사회에서 조선어 문자 사용 정황을 알고서는 내가 잘 왔구나,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퇴직할 때도 오라지 않는데 좀 크게 해보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서 근 4년 반 사업했는데 주요하게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간판 정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연변에서 제일 큰 문제거리가 바로 거리 간판입니다. 이견도 제일 많고 우리도 편지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 제보 편지, 제보 전화입니다. 그때 마침 그 이듬해는 자치수 성립 60돌씨였습니다. 우리는 이 60돌씨를 맞으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중점으로 거리 간판 정돈 사업을 크게 벌렸습니다. 매달마다 각 현시 국장들을 데리고 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돈 진도를 서로 비키게 했습니다. 하여 2012년도에 자치수 성립 60돌 행사 때 우리 연변의 거리 간판은 아주 멋진 풍경선으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위에서 말한 조선 언어 문자의 날을 세운 것이고, 세 번째는 또 중국 조선어 정보 처리 사업 소조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로서 정보 처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조선어 정보 처리는 다른 민족보다 일찍이 시작했건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제일 뒤떨어졌습니다. 서장 신강 같은 소수민족 지구에는 자기 언어 정보 처리 사업 소조를, 다시 말하면 영도 소조입니다, 언영 세우고 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그냥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조선의 정보 처리가 발달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일부 문법이나 용어가 틀리므로 그들의 기술을 그대로 옮겨올 수 없으니 반드시 우리 자체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방면에서 현용훈 선생이 전문가인데 자금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정보 처리 사업을 벌리는 데 가진 애로를 다 겪고 있었습니다. 하여 당면이 중요한 고압은 조선어 정보 처리 사업 소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사업 소조를 세워야만 국가 측면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조를 건립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조담회를 소집하여 그들이 의견을 수집 정리해서 주정부와 성민족 상무위원회領導들을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중국 조선어 정보 처리 기술 사업 소조를 세울 때 대한 중요성, 즉 조선어를 발전 개성하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정보 기술을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는 도리를 해석하고 설립하는 데서의 난제를 회복하고 또 자금까지 쟁취했습니다. 하여 끝내 2014년 10월에 중국 조선어 정보 처리 사업 소조를 세워서 정보 처리 사업을 폭넓게 전개하였습니다. 조선언어 문화진흥회를 세운 계기를 말하자면 제가 2016년도에 정년퇴직하였는데 하루는 제가 소년부 때 저희 영도였던 한석윤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이는 제가 퇴직한 후 어떤 타산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좀 쉬었다가 볼 타산이라고 말하니 그이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조성일 선생이 하던 조선족 문화발전 추진을 제가 계속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그 단체는 이미 취소됐으니 새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또 제 사업상이 지도교수인 최영춘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장님이 하던 말씀도 하고 저희 타산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이는 좀 생각해 보자고 하더니 이튿날 저를 불러서 또 제가 그의 집에 갔더니 그는 사회단체의 이름은 연변 조선언어문화진흥회라고 하면 어떤가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을 탁 치며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문자는 제가 재직에서 하던 일이고 더군다나 현재 사회를 본다면 우리 조선 언어문자 생존 공간이 날따라 협소해지고 조선 언어문자용 구성원들이 문화 자각성이 추락하면서 조선 언어문자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라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최 부장은 또 밤새껏 카탈로그 판본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제가 리덕수 부장하고 같이散歩하다가
우연히 제가 조선 언어문자진흥회를 세울 타산을 회부했더니 생각밖에 우리 리 부장은 정일이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일을 구상하는구만. 아주 좋소. 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나간다면 우리 언어문자가 위험하오. 민족이란 반드시 언어문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치를 강구하여 우리말과 글을 보호하고 계승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나는 정일이 하는 일을 전적으로 지지하오. 그이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이시라 고층 차원에서 민족의 언어문자 작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리 부장이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은 저는 인차 부장님 이렇게 지지해 주시니 저는 힘이 납니다. 그럼 우리 진흥회 명예회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기회를 놓칠시라 바싹 들이대었습니다. 그러니 리 부장은 정일이 초청하면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한 가지 직무밖에 안 맡았는데 그것마저 작년부터 사임한 후부터는 진짜 노백성으로 진화를 했는데 정일이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지. 그런데 내가 혼자 하기보다도 주위에서 노령도들이 같이 하면 어떻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저는 속으로 오장숙 주임을 생각했습니다. 또 이튿날 그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알건대 오 주임은 비록 퇴직한 지 오래지만 민족의 언어문자를 많이 관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찾아온 뜻을 말씀드렸더니 오장숙 주임은 정일이 좋은 일을 하는구만. 좋은 생각이요. 언어문자가 없으면 민족이 없어. 반드시 우리 언어문자를 발전 개성해야 하오. 그런데 지금 나는 사회직무가 너무 많아 부담이 크고 하며 사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재삼청 들었더니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좋소. 그럼 다른 직무를 버리더라도 이것만 해야지. 민족 일인데 발 뻗고 나서야지 하면서 통쾌히 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연면대학 전임교장이었던 김병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 언어문자 그리고 전반 문학 영역에서 그는 권위성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 총고문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이도 자기가 비록 할 일이 많지만 어느 정도의 힘을 보태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연변 조선 언어문화진흥회 조직 구성을 보면 명예회장의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전임주임 리덕수, 주인대 상무위원회 전임주임 오장숙, 총고문회 연면대학 전임교장 김병민, 그리고 고문회는 한평생 민족문화사업을 리더해가는 주당위 선전부 전임상무부장인 최영춘, 주신문출판국 전임국장 림혜영, 중국 조선족 소년보 전임사장 한석윤, 저명한 문학평론가이며 연면대학의 박사생 지도도사이자 교수인 김홍, 중국 조선어의학회 전임회장이며 연면대학 조선한국어학원 전임원장 김명수, 기업인이시지만 우리 민족의 문화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두신 천우그룹 동사장 전규상 등 6명을 두고 부회장에는 연변출판사 고급 편집이며 정교부 전임주임 리명근, 그리고 중국 조선어 정부기술학회 회장 현용운, 전임 주관광국 부국장인 박경식, 전임 주문련 부주석인 류영근 등 4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민족문화에 각별한 감정이 있고 민족문화를 자기 눈동자처럼 아끼고 민족문화라면 자기 일처럼 나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조직 구성을 한 다음 인차 주민족의 신성하에서 2016년 8월 31일에 정식으로 비준 맡았습니다. 그후 작업난으로 미뤘다가 이듬해인 2017년 9월 27일에 주당위 과시마에서
주정무 청사에서 성립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에서 주 조선어문사비원회 주임 김천근과 연민대학의 조선한국어학원 원장 김철준 교수가 축하드리고 제가 리덕수, 오장숙, 김병민 세 분께 초빙증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조선언어문화진흥회의 사명과 앞으로 해야 할 일 등 문제를 가지고 좌담하였는데 회의 분위기는 매우 열렬했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 연간 또 이제 조선언어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습니까? 예, 좀 일 몇 가지 했는데 우리 진흥회는 성립된 이래 사업 중점을 조선 언어 문화를 고양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언어 문자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점을 두고 여러 고문들과 회원들이 공통 노력으로 또 그리고 사회 지성인들이 관심과 지지 속에 많은 실제 사업을 해왔습니다. 한 일을 보면 첫째는 조선 언어 문자 사업 조례를 반포 30주년을 맞이하여 연변일보와 같이 조선 언어 문자 민족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조선 언어 문자 사업에 종사하는 부분적인 전문가와 책임자들이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에서는 당전이 사회상의 조선 언어 문자 사용 현주소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전체 지성인들이 사명감을 과감하게 짊어지고 전반 조선족 사회를 동원하여 조선 언어 문자 사용에 중시를 더한층 불러일으킬 것을 호소했습니다. 둘째는 조선 언어 문자의 날 5주년 기념야회를 가졌습니다. 조선 언어 문자의 날 정한 지가 이미 열애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뜻깊은 날을 모르고 있었고 더욱이 유감스러운 것은 허다한 조선 어문의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도 우리 언어 문자의 날의 명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2019년 9월 1일에 조선 언어 문자의 날 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진흥에서는 조선 언어 문자를 고소하고 전승하며 우리 언어 문자 명절을 더 한층 홍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주 조선어문 사업 방송실과 함께 연명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셈이 깊은 물 이런 제목으로서 기념야회를 가졌습니다. 야회는 문단위 작가들이나 문예인들이 동조하여 우리 조선 언어 문자의 휘황찬란한 역사를 정리하고 그무 우리 조선 언어 문자의 개성과 발전 위해 전반 조선족 사회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전달했습니다. 명예회장이신 리덕수 부장과 오장숙 주임, 부주장이신 조어금, 총고문이신 김병민 교장이 친히 야외에 참가하여 표창받은 인원들에게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야회는 수많은 청중들이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엉터리 간판 촬영 응모 활동을 벌였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거리 간판은 우리 민족의 얼굴이고 명함장입니다. 그런데 거리에 나서면 적지 않은 간판들은 진짜 꼴불견입니다. 그래야 2019년에 우리는 이 문제를 사업 중점의 하나로 삼고 한 방면으로는 정부 관계 부문에 청리할 것을 제기하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우리가 공정개정을 통해서 엉터리 간판 촬영 응모 활동을 벌였습니다. 생각 밖으로 전주 각계 인사들은 용약 이 활동에 뛰어들어서 엉터리 간판을 제보했습니다. 또한 연변일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도 적극적으로 이 활동에 참가하여 활동을 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조글로 사이트는 엉터리 간판에 대한 관련 하루 클릭률이 하늘로 말하면 벤질리가 하루에 10,000여 차를 넘겼습니다. 주 교통부에서는 사만보로 가는 도로 량캔이 엉터리 간판이 제보되자 그 즉시로 사람을 파견해서 3일 만에 다 고쳤습니다.
주 조선어문 사업 방송실에서도 이 활동에 각별한 중심을 돌려 제보된 엉터리 간판을 제때 고치도록 관계 단위들을 독청하면서 조선어 언어 문자의 날 기념회에서 이 활동을 총화짓고 우수 제보자를 표창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전민이 조선 언어 문자 사용 참여의식을 더한층 높였습니다. 넷째로는 조선어 문자 자체의 발전 공간을 넓히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농민 대중들과 함께라는理念을 두고 또한 농민 대중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문화인들과 함께 안도현 내두산촌, 훈준시 중강자촌, 용정시 용신촌에서 각기 조선 언어 문화진흥을 위한 내두산촌 문학진흥 세미나, 조선 언어 문화진흥을 위한 중강자 문학 창작 세미나, 우리말 언어 문자의 생존과 출로를 위한 고민, 백근 사람들과 함께하는 언어 문화 교류회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좋은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리하면 중강자촌을 선택함에 있어서 원로신 김웅준, 아동신 한석윤 선생이 문화적 발자취를 더듬는 그 자체가 문화창작 세미나로 하여금 더욱 대중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민족성, 지방성이 강한 활동으로 되었습니다. 백금 사람들과 함께하는 언어문화교류회의 선택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이 저명한 시인 김성희 선생이 문학적 발자취를 더듬는 한편 교류회에서는 연면대학 김명수 교수의 조선어 규범 사업에 대한 고찰, 리명근 선생이 강사는 얻기 쉬우나 지키기는 어렵다, 현용근 선생이 정음과 한자의 관계 양론 등 무게 있고 가치 높은 기조론문들이 발표되어 교류회의 사회 지명도를 더한층 높였습니다. 다섯째, 진흥회의 모든 활동은 단순히 고문이거나 회장이거나 회원들만 모여서 가지는 형식을 가급적으로 표현했으며 오히려 평소의 모든 활동의 핵심은 대중, 특히는 어린이들한테 많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과 글을 전승하고 지켜나감에 있어서 핵심과 기초는 어린이들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 진흥회는 중국 조선 소년보사와 함께 해마다 소년보야 놀자야 퀴즈왕의 도전이라는 활동을 가졌고, 연변 청소년 문화 발전 촉진회의와 함께 전국 조선족 어린이 이야기 경연대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마다 연변 교과학원과 함께 전주 중소학생 장문 경연도 조직하여 학생들이 습작 능력을 키우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활동 형식을 모색하였습니다. 근년에 코로나가 성행하여 활동을 벌이는 데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가 연변 시랑송 협회와 함께 새로운 활동 형식인 온라인 시랑송 경연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활동 형식은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고 면이 넓은 등우점이 있습니다. 리하는 시랑송 표창할 때 수상자의 한 명은 오스트랄리아의 분인데 그는 그곳에서 온라인을 통해 회의에 참가했고 또 수상소감까지 발표했습니다. 전국 조선족 어린이 이야기 경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온라인 형식을 취하였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일곱째는 공중계정을 세웠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발맞추고 우리 진흥회의 취지와 조선 언어 문자 사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우리는 2018년에 공중계정을 세우고 협회전을, 언어진흥, 문화전을 등 3가지 그룹 메뉴를 설치하여 당이 민족정책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문학 작품도 소개하고 순 우리말을 보급하며 우리 언어 문자에 관한 칼럼도 싣고 우리 문화 진흥을 위해 몸바쳐온 지성인들이 모범사적을 영상 다큐 프로그램도 제작했습니다. 개성은 이미 100여 차를 훨씬 넘겨 출간했는데 내용이 활발하고 형식이 다양해 전반 조선족 사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덟째, 조선 언어 문자를 위해 헌신한 모범인물을 다큐 형식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래하면 몽당치마를 쓰신 원로 작가 리먼선 선생이 다큐집을 찍어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었고 주당위 요해직무에 발령받았지만 귀엽고 아동문학에 한평생 몸을 담근 저명한 아동작가 한석윤 선생이 다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문단과 조선어문 문자의 일선에서 박토하는 무명 영웅들의 사적을 계속 발굴하여 널리 선전할 예산입니다. 이렇게 매번 행사를 가짐에 있어서 우리는 언론의 힘을 발전시키는 데 각별한 중시를 돌렸습니다. 활동을 가질 때마다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길림신문사 등 언론사와 손잡고 사회 영향력을 높이고 진흥의 사회적 역할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우리 조선 언어 문자는 중국 조선족 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최고의 마지노방선입니다. 언어 문자를 읽게 되면 우리 역사도 문화도 또 정신도 다 읽게 되며 민족의 정체성을 읽게 됩니다. 우리 연변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어 문자가 연변의 제반 정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 연변의 존재감은 언어 문자를 매개물로 한 조선족 문화의 전승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의 가치는 우리말과 글이 창출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조선족 사회에서 언어 문자에 대한 깊은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데 우리 연변이 진정한 우세는 언어입니다. 연변이 학생들이 모어를 배우는 한편 한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좀 더 노력하면 일어로도 배울 수 있는 지역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변이 허다한 학생들이 혼자서 3가지, 4가지 언어를 통용할 수 있어 국제 번역 시장에서 독특한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 학생들이 수선 자기 모어, 즉 조선어를 잘 배웠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한 가지 언어를 더 장악한 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께 권고하건대 모든 과목을 전부 한어로 강의하더라도 될수록 우리 민족학교에서 우리 말과 글을 열심히 배우도록 자식들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로부터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에게는 극복 못할 고난과 난관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지성인들이 민족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짊어지고 민족이 선두에 서서 우리 신성한 위협을 굳게 지키고 사람마다 민족을 위한 마음으로 자각적으로 우리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면 기필코 우리 말과 글을 만리장성을 쌓아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